안녕하십니까, 형각입니다. 오늘은 정석 48자 사계 간지 물상론에 대해서 갑목이 계수를 보면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갑목이 갑을 봤을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이제 다 만나 오늘은 갑목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갑목이 지난 시간에 임수를 보면은 큰 물에 잘 크는 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계수는 추나 추동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봄에는 계수를 비로 보죠. 그래서 수생목을 잘한다. 그래서 갑목이 봄에 계수를 보면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슬이죠. 이슬이기 때문에 역시 수생목을 잘 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을에는 우리가 서리, 가을에 서리를 보게 되면은 나무가 움츠러들겠죠. 겨울에는 우리가 계수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계수를 어떤 물상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여름에는 이제 우리가 이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의 계수는 날이 뜨거우면 증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수는 금이 금으로부터 금생수를 계속 받아야지만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기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져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주의 천간이 이렇게 경계 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금생수 수생목을 잘 받는다. 무엇이 있을 때? 금이 있을 때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때 금은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 금생수를 잘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다 그랬어요. 눈.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 임수와 계수가 동시에 투관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눈보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보라. 또한 지지에 수가 많으면은 폭설이 내리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폭설로 인해서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교통도 끊기고 모든 것이 물이 얼어버려서 물을 쓸 수도 없고 세수도 못하고 밥도 못 해먹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세수물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수에 대한 공부를 기본적으로 깔았고, 실전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계묘, 계해, 갑자, 계유 이렇게 해서 해월의 갑목이 해월이 갑목이 이렇게 해자로 이렇게 꺼져 있고, 또 이 유금의 금생수를 받는 환경이죠. 이 사주의 대운을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 사주의 물상을 보면은 이런 그림을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이 한껏 개는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물상을 지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눈이 잔뜩 오는 곳에 서 있는 나무, 이 풍경이 어때요? 멋있죠? 이 그림은 더 멋있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곳에 갑목이 큰 나무가 여기 서 있는 모습, 굉장히 그림이 좋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이런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한 이 그림 또한 멋있죠. 멋있어서 인물이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해월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춥다. 그렇지만 해월이니까 초겨울이지만은 추워서 날씨가 개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월에 많은 눈이 내리는 상태에서 갑목이 우뚝 서여 있는 모습으로 풍경이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얼굴도 상당히 예쁩니다. 카톡에 사진을 올린 것을 보면 가진 포즈를 취한 그 사진을 많이 올려놓았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뭐 카톡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선을 끄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 유금이 있죠. 이 유금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성해서 태궁의 속성으로서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 말도 아주 잘합니다.
식상이 없는데 여기에 화가 없어요. 화가 식상인데 식상이 없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네, 아주 잘합니다. 달변이라고 할 정도로 한번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이 자기 말을 조잘조잘 아주 잘하는 여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명리에서 보면 이렇게 뭐 식상이 없는데 무슨 말을 잘해? 그래서 전통명리로 보면 허접하게 사주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명리로다가 이 사주를 보면 이 간목이 개개해자 유개로 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거는 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온통 물바다로 풍수가 나서 이제 살기 팍팍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홍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이 꽁꽁 얼었는데 홍수가 납니까? 이런 경우가 전통 명리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의 감각을 모르면 허접하게 사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물상 각 계절에 따라서 어떤 식간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가를 이렇게 자연 생태학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주는 허접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주는 2016년 병신년에 명리를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이 사람 얘기로는 자기는 어려서 아주 유복한 가정,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병인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결혼을 했어요. 32세에 결혼을 해서 32세에 결혼을 해서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독일로 이민을 갔는지 그건 모르겠고, 좌우지간 20년 동안 독일에서 생활을 하다가 요때 무진대운에 이제 들어왔어요. 국내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운에서 병화가 오게 되면 병인으로 오죠. 병인이면은 병화가 생지를 깔아서 이 병화가 눈을 녹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겨울에 눈이 오던 그곳에 이렇게 태양이 떠서 눈이 녹게 되면 이 길바닥이 어떻게 돼요? 길바닥이 질퍽하게 되죠. 그렇죠. 눈이 녹으면 길이 질펀하게 되고 아름답던 풍경이 녹으니까 보기에도 흉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 다가오는데 마침 이 시기에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흉한 것을 해소한 것으로 편안한 삶을 외국에서 이제 지내고 들어왔는데, 이 무대운이 오면서 무게합으로 이제 눈이 그치는 상황이 됐어요. 자진수공으로 아직 춥기는 하죠. 그래서 눈은 그치고 이제 눈은 내리던 눈은 그치고 이제 추운 환경이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많이 녹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없던 재물이 들어온 거죠. 무진이라는 큰 땅이 들어와서 재물에 욕심을 내서 이때부터 외국에서 오파상,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파상을 차려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한 20억 정도를 투자를 했던 걸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저하고 이제 인연이 끊어졌었는데, 근래 작년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투자했던 오파상은 이제 망해버렸고, 기대운이 들어와서 작년에 이제 기대운이 들어와가지고 각기업으로 묶이니까 본인도 이제 많이 힘들게 되겠죠. 그동안 명리 공부를 이제 꽤 많이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4-5미로 가죠. 4-5미로. 다음 대운부터는 이제 화대운으로 가는 시기니까 이 눈이 다 녹아서 땅은 질퍽거리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도 좋은 부동산 인연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간목이 개수를 보았을 때 이게 개수가 눈이냐 비냐 아니면은 임수가 투간이 동시에 됐을 경우에는 뭐 폭설이냐 아니면은 뭐 폭우냐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목을 모두 끝내고 이제 을목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